서산시가 지속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유치가 가지는 의미와 서산시의 계획 등을 살펴봤습니다. 당진시 송화급의 한 부두에서 남성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항공기에서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존 항공기 연료보다 배출량이 적은 항공유를 연구하는 시설이 서산에 들어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석연료 대신 폐식용유와 바이오매스 등 지속가능한 원료로 생산된 항공연료인 지속가능 항공유. 친환경 항공유라고도 불리는 SAF는 화석연료로 만든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19개 국가에서 SAF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까지 SAF 사용 비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7년부터는 모든 국제선에 1%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2%는 무조건 혼합해서 비행기를 운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에서도 무조건 이제 그런 지속 가능 항공유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7년 친환경 항공유의 전 세계 시장 예상 규모는 31조 원. 하지만 국내 SAF 생산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SAF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국내 최초 종합실증센터 대상지로 서산이 선정됐습니다. 실증센터는 오는 2031년까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건축과 연구, 개발 등을 위해 국비 포함 3,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종합실증센터는 원료 확보에서부터 연료 생산, 시험, 평가, 검증까지 지속가능 항공유의 모든 과정에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산단지에 입주한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 기업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증센터 조성으로 투자비 절감은 물론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런 부지를 마련해 주시면은 저희가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는 내년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시설을 착공해 2031년부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가 지속가능 항공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친환경 항공유. 실증센터를 유치한 서산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 친환경 항공유 사업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당진의 한 부두에서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밤 10시 40분쯤 당진시 송화급 고대리의 한 부두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는 부두에 계류된 예인선으로 승선하던 중 발을 헛디디면서 부두와 선박 사이 틈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6일 새벽 0시 40분쯤 홍성군 구항면의 한 박스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박스 접착제 등이 소실되는 등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경보기가 울리면서 공장 옆 기숙사 직원들이 직접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는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9시 50분쯤 태안군 원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목조주택 한 동과 가재도구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 영향으로 누적된 재정 부담 속 충청권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5일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우송대는 전날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4.88%, 대학원 5.45% 인상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앞서 우송대는 2012년 등록금을 5.5% 인하한 뒤 동결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 모건대도 2011년 이후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 4.98%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한남대는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최대치인 5.49%, 배재대는 이에 근접한 5.47% 인상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이들 대학 이외에도 충청권 소재 대학 상당수가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국가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와 충북대 이외에 국립한밭대, 국립공주대, 대전대 등은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가 공개한 등록금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대학 190개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이 지역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건강관리에 나섭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전성대 담당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건강관리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네. 저희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노년층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태안군의 경우에는 남북으로 긴 직역 특성상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년층들이 많이 계셔서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2월 3일부터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국민께서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실 041-671-1634로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서비스 등록자로 등록이 되시면 5월에서 10월 6개월간 오늘 건강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대면 교육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신 분들에게는 손목 활동 양계와 혈압계 등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장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군별 건강 컨설팅이 진행될 것이고요. 제때 약 먹기나 매일 걷기, 그리고 충분히 물 마시기 등 미션이 부여되며 미션 수행 시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희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4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건강 컨설팅 및 주 1회 이상 건강정보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진행 중에 장기간 미접속자나 이상 데이터 감지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전화 상담이나 필요시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의 사업 운영 성과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원거리 주민이나 노년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55명 등록자분들에게 총 2,135회의 비대면 및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65세 이상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보건의료원 전성대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오전까지 충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충남 남부 서해안 지역에는 15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평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의 교통문화지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4년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당진시가 인구 30만 미만인 49개 시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전국 31위에서 23단계 상승한 수치로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은 전년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조사에서 100점 만점 가운데 84.93점을 받았습니다. 충남도가 전염병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부터 수산용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공수산 질병관리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도내 양식장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20회 이상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시군별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7월에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에 나섭니다. 채용 인원은 공개 채용 24명과 특별 채용 132명 등 모두 156명입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형 전 과정은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가 대행하며 3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용 분야와 응시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시범마을을 조성합니다. 6일 충남도와 한국서부발전은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자원순환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분리수거 시설 설치와 교육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생활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부터 황새공원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되며 12억 원이 투입됩니다. 예산군은 10월 완공을 목표로 황새공원에서 살목지 둘레길까지 4.3km 구간의 조류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황새공원은 2015년부터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방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해양수산창업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수 해양수산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자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창업과 판로 확보, 투자 등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